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도 2학기 해외 봉사와 해외 문화의 이해를 강의하게 된 최주원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동영상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학교 홈페이지 강의실에 보면 한 학기 동안 어떻게 강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 학습 자료를 올려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운받아서 한 번씩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역시 강의 계획서를 전체적으로 올려 놓았어요. 그것도 한 번씩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강좌를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이 강좌는 해외 봉사와 문화의 이해이고, 해외 봉사와 문화의 이해는 실제로 어떻게 봉사와 문화가 한꺼번에 결합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 봉사를 하게 되면은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만이 바람직하고 또 효율적인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강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혹시 하게 될 해외 봉사에 대해서, 혹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봉사에 대한 생각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견해 차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업의 그 과목 이름이 해외 봉사와 해외 문화의 이해이긴 하지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해외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봉사가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봉사정신이나 봉사를 행함으로 해서 사람에게 어떤 정신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함으로 해서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강의 진행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강의 진행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이 아니라면 대면 수업을 하면서 많은 PPT 자료와 또 동영상, 미디어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강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지?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도 수업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떨어지고, 저도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피드백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는 강의여서 저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다 받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지도교수 이름을 보고 남자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지? 그렇지만 한 학기 동안 제 얼굴 잘 기억해 두시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기에 보면 이 교재예요. 해외 글로벌 시대의 봉사와 문화라고, 사실 이 교재를 교과서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그 지은 사람 이름이 나와요. 김영규, 최주원. 김영규 교수님과 저 최주원이 함께 지은 책이에요. 책은 여러분들이 그 사셔도 되고요. 도서관 그 학교 그 서점에서, 또 아니면 이거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헌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책을 구매하셔도 좋고요. 책을 뭐 시험도 있고 하니까 책을 볼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매번 그 학교 홈페이지에 학습 자료실에 PPT를 매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프린트를 해서 노트로도 사용을 하고, 그 노트한 것을 다음에 시험 칠 때에 그 텍스트로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이 참고 교재는 글로벌 시대의 봉사와 문화,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게 뭔가 문의하거나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 PPT에 올려놓은 제 상담 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도 있고 이메일 주소도 있어요. 아니면 학교 홈페이지에 쪽지로 보내도 좋습니다. 근데 일단 문자로 보내시게 되면 즉답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혹시 제가 문자를 확인이 좀 늦어지면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확인을 할 때에는 학생 본인의 이름과 학과 정도는 밝혀주셔야만이 제가 어느 학생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간혹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을 밝히시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기간 내에 동영상을 완전히 보시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출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출석 점수를 20%로 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 30%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대면 수업이어서 중간고사, 저희 이제 시험은 저희가 대면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치는 게 아니라 기말고사에 딱 한 번 대면 시험을 치는데, 그때 중간고사 시험지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따로 나눠서, 그래서 기말고사 30점, 중간고사 30점 이렇게 해서 6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자면, 기말에 딱 한 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면 이 책이 한 권이, 이 책 한 권을 진도를 전부 다 나갈 거예요. 한 번도 진도를 끝까지 안 나간 적이 없어요. 진도를 다 나가고 책을 완전히 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그 범위의 부담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범위에 대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시험때가 돼가면 중간고사의 중요한 부분과 기말고사의 중요한 부분을 떼서 범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에 힘들지 않을 정도의 범위를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지를 보시고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제가 있어요. 원래는 그 이제 단체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단체 과제를 하기에 지금 현재는 서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 단체 과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조별로 나누어서 과제를 주기는 하지만은 다 각자 개인적으로 과제 제목을 가지고 과제를 해서 그 학교 홈페이지 과제란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렇게 그 과제를 10%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참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토론이나 질문이나 답변 이런 것을 통해서 개인별 차등 부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현재로서는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과제가 어느 정도 가산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를 봐가면서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과제를 내면 학교 홈페이지 시스템 자체가 표절 검사를 저절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생은 표절률이 88%였어요. 그러면 그건 과제라고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자기가 어떤 과제의 내용을 붙이고 싶어도 최소한 그 붙이고 싶어 하는 정보를 본인이 읽고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써넣어야 되지. 그걸 붙여넣기를 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지? 이런 경우에는 과제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요. 학생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붙여넣기 해서 과제를 제출한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제 자체가 몇 %의 표절이 되어 있는지가 자동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여러 페이지를 붙여넣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학기 중에 한번 과제를 쓰는 방법에 관하여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보시고 그 제가 과제 쓰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거기에 맞추어서 과제를 해서 내시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찾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과제에 붙여야지 표절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표절과 인용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과제를 하실 때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과제 주제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제 주제 발표는 그 10개 정도의 과제를 주제를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조를 나눌 거예요. 10조를 나누어서 한 조 1조부터 10조를 나누어서 그 1조 과제와 10조 과제가 다르도록 주제가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그런데 단체 과제라고 했죠. 그지? 형식상은 단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 과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개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진 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준 과제 주제를 가지고 과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를 언제까지 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추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홈페이지 강의실 과제란에 제출을 하고 글자 크기는 명조체 글자 크기 11로 하며 혹시 우리가 이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만나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있다고 본다면 그때 PPT는 필요하겠지만 실제 과제를 제출할 때는 PPT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글이나 아니면 뭐 워드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서 과제란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이 수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큰 생각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은 문화와 그 다음에 봉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실제로 약간 딱딱한 수업이 될 때와 또 문화 수업처럼 재밌는 수업이 될 때와 이게 서로 교차적인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 책을 썼다고 했죠, 그지? 그런데 처음에 이 수업을 할 때는 이 교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봉사책 하나와 문화책 하나, 책 두 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도 부담이 크고 또 수업 내용도 여러 가지 저도 강의 내용에 부담이 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김영규 교수님과 의논을 해서 둘이서 이 책을 하나의 책으로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책 안에 문화와 봉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봉사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봉사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화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화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즐거운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간혹 제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간혹 올릴 거예요. 물론 얼굴이 나오지 않고 PPT만 나오는 강의도 올리겠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중요한 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을 때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쪼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서로 노력하면서 즐겁게 한 학기를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힘내시고 오늘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안내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